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 이론 중 하나인 분산적 지도성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적 지도성의 이 용어를 보면 알듯이 가장 지도성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분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도성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도성이 분산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기존의 어떤 과거의 지도성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 한 명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조직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성들을 다 보면 그게 행동 이론이든 상황 이론이든 혹은 뭐 변혁적 리더십이든 다른 어떠한 리더십이든 간에 결국에 특정한 하나의 지도자가 조직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산적 지도성은 한 명의 지도자가 조직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조직을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려면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성, 이 권한이나 어떤 역할 혹은 행위 이런 것들이 분산돼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분산적 지도성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도자가 그렇다면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분산적 지도성에서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단, 그 한 사람이 이 조직 전체를 이끌어 나가자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의 어떤 지도성을 우리가 나누어서 어느 정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책임을 지자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장 한 사람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서 모든 결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란 리더와 지도자는 존재하지만 그 리더는 다양한 부분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지자고 보는 주의가 분산적 지도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적 지도성을 암기하실 때 꼭 숙지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지도성이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맞아요. 분산적 지도성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개인, 교사 개개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고 평등하다 이런 입장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명확히 맞고 그 한 명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명의 지도자가 있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다수의 지도자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게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이런 분산적 지도성은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나오게 된지 살펴보자면 인지라는 것은 개인의 두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사회적으로 분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지작용은 두뇌뿐만 아니라 컴퓨터, 메모지, 필기도구 등과 같이 도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내가 무조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인지 과정 이것만으로 나의 인지를 모두 다 개념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내 머릿속을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도 하고 메모지도 활용하고 필기도 어떤 걸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인지 전체 구성이 나의 인지력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지는 우리 머릿속 한 군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러한 분산적 인지 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또한 개인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과 다양한 환경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신뢰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는 개인, 보십시오. 분산적 지도성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다. 그 전문성을 가진 개인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모두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 나가면서 이 조직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뭐다? 바로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우리가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지도성만으로는 조직을 이끌어가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 키포인트로 연관이 된다면 우리가 뭐 제시문을 읽었을 때 한 사람의 지도성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냐 시험에서 바로 분산적 지도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에 특정한 개인이 아닌
특정한 개인이 아닌 구성원들이 조직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직면한 문제 이슈를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조직 역량과 개인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도성 이론이다. 이렇게 분산적 지도성이 분산적 인지 이론을 토대로 해서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분산적 지도성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뛰어난 어떤 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그 구성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 지도자가 모든 지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원들 속에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구성되면서 지도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지도성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성은 지도자와 구성원과 상황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도성이다. 이렇게 분산적 지도성은 우리가 암기하고 개념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너무 바빠서 분산적 지도성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딱 세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자, 구성원, 상황, 그리고 지도성을 가운데 딱 놓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뭐야 지도성이 된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충분히 서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더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적 지도성 중에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복잡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결국 이 지도성도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위해서 조직의 상황 맥락 속에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이 경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죠. 조직 그 지도자 말고 구성원들도 참여하여 조직의 리더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맥락, 구성원, 리더 이 세 3요소가 분산적 지도성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적 지도성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분산적 지도성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시험에 서술하고 나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게 분산적 지도성의 정의이자 분산적 지도성이 가지는 특징을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구성원들, 그 다음에 지도자, 이 상황 세 가지가 융합돼서 지도성이 만들어지는 거다. 지도자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도성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은 뭐냐면 주어진 활동의 성적에 따라 구성원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구성원과 지도자와 그 조직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는 A라고 하는 사람이 구성원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C라는 상황에서 근데 D라는 상황에서 이 A는 뭐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그 학교폭력 사태가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고 이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교장 교화서 등 필두로 모든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 이 조직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지도자가 또 한 명은 아니에요. 누가 될 수 있냐면 교감 선생님, 그 상황 판단을 내리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학교적 전반적 실태를 알고 있는 교장 선생님, 혹은 그 학교 상황의 어떤 생활지도 측면을 잘 알고 있는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혹은 상담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상황 안에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담당 선생님은 그 안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구성원들 중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정된 것은 없다. 그 다음 분산적 지도성의 핵심 반드시 지도자가 존재해야 된다. 과업 실현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분산적 지도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도자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이 지도자도 또
다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지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틀의 방식을 두 가지로 깨버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구성원, 지도자, 상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도성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 자체도 획기적인 거지만 지도자 자체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 자체도 어떤 기존의 상식을 깨는 유의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실시해서 결론을 해석하여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때 최소 3인의 이상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교장, 수업 환경 사태를 파악하는 교감,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하는 진로 3단 교사.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꼭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상황. 지도자들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황과도 상호작용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앞에서 이 우리 분산적 인지 이론이 여기서 보시면 컴퓨터나 메모지, 필기도구 이런 것들과의 통해서도 내 인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성원들과의 어떤 의견 속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상황의 요소로서는 도구, 제도,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다양한 조직 이런 것도 조직, 도구, 제도,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요소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선택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도구랑 그 다음에 회의랑 제도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구는 수업 연구한 교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정례화된 활동 회의입니다. 그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회의, 월 단위로 조직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구성원 지도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는 지도성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도, 그 비전, 목표, 학교 규칙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구성원과 지도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지도성이 발휘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 규칙이 어떻냐, 목표가 어떻고, 월 회의는 얼마 정도 하고, 그리고 교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업 연구안이나 교재나 생활기록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도가 어떻는지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융합되고 시간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분산적 지도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상황이란 추종자라고 하는 구성원이겠죠. 이렇게 함께 융합해서 지도성이 만들어지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성 상에서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나가면서 결국 이 전체적으로 지도성이 만들어진다. 왜? 이거는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이제 상호 교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바로 지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 있던 지도성이 분산되어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분산적 지도성에 대한 어떠한 이론들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분류화시켜 본다면 이 부분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분산적 지도성을 하게 되면 뚜렷이 이제 어떤 교재들, 개론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보면 분산적 지도성은 결론적으로 집단적 지도성을 강조합니다. 학교장과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리더십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집단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 집단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구성원과 지도자와 그리고 상황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모두가 구성원들과 그 지도자가 협력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집단적 지도성도 있고 그리고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한 명보다는 다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 지도성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적 지도성을 기억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수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관계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네트워크와
와 상황적 변화의 상호작용 활용. 이건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와 조직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네트워크겠죠. 상황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도성을 실행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조직 구성원들이 때로는 구성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구성원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때로는 지도자도 되고 구성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내 전문성을 활용한다. 조직 내 전문성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면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수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에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효율적으로 그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거였죠. 이런 측면에서 공동의 가치와 과업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조직 학습과 조직 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전문성을 토대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역량을 극대화한다. 그 다음에 비위계적 지도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분산적 지도성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조직 내 전문성 활용 이 부분과 비위계적인 지도성이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결국 지도자와 구성원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구성원들도 자기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의사 표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방식이죠. 매우 1인 1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자든 하위자든 필요 없다. 결국 의사결정을 한 표로 내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지도자가 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지도자가 좀 더 구성원들과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는 게 지도자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분산적 지도성의 어떤 취지와 목적과 상황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모두가 동등하게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지도성이야말로 바로 위계성이 사라진 비위계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자들과 하위자들의 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비위계적인 지도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개만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직 내 전문성 활용 이 부분과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니까 조직 내 전문성 활용과 비위계적 포용적 지도성이라는 특징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 문헌이고요. 그리고 뭐 분산적 지도성도 단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개개인별로 뭔가 지도성이 어떤 권한을 주고 의사결정을 주게 되다 보면 빠른 시간에 무슨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뭔가 일을 이제 효과적으로 오히려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가 모든 개개인의 구성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추진될 때 빠르게 추진돼야 될 상황에서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단점을 서술하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서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그 개개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런가 그 권력이 분산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를 꺼내집어내야 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이런 거에 다 적응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인 지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